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흐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사는 길이 어디 대기업체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봉급받고 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는 방법은 사람 수만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행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의 흐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흐름. 조선이라는 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신흥무인 세력으로서 신진 4대 부들의 브레인을 바로 이제 빌려다가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가 1392년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죠. 그것이 1910년입니다. 그래서 약 518년 동안 27대 왕이 바로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를 우리가 조선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조선왕국 그러죠. 자, 그러면 일본 놈들은 이런 것을 또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시왕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일본 놈들이 하는 소리고. 자, 그러면 이 500년이 넘는 역사를 5시기로 구분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체제 정비기입니다. 통치체제 정비하는 정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통치체제 정비기는 주로 15세기에 이루어지겠죠. 14세기 말에 조선이 있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살림의 성장하는 기간이다. 성장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붕당이 되면서 붕당 정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로 싸움하고 이런 거 있죠. 붕당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탕평 정치가 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500년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은 정치 형태,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한다 이상하네요. 세도 정치. 이것은 특정 가문에서 특히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가 순조나 헌종이나 철종의 그런 나이 어린 왕들을 앉혀놓고 외적 가문이 정치를 자주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가 국정을 농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도 뭐 국정농단 하면 뭐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5세기 정도 되고, 여기는 16세기 정도 되고, 여기는 17세기 정도 되고, 여기는 18세기, 여기는 19세기인데 정확히 1800년부터 1863년까지 말합니다. 연도까지 딱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그 역사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시기 부분 딱 됐습니다. 조선시대 공부하면 이렇게 하면 대충 된 거예요. 30%는. 두 번째는 뭐야? 바로 지배계층이에요. 지배계층이 누군가? 자, 지배층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씨 왕조죠. 이씨들이 이제 정권을 많이 잡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훈구 세력들. 훈구파들이 주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림이 성장이 된 것은 훈구파, 살인파. 여기에 훈구파하고 살인파가 VS를 합니다. 살인파가 싸운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선조나 성종 때 1차 등이 되고 2차는 중종 때 됩니다. 3차는 선조 때인데 그때는 이제 살인파가 완전히 정권을 잡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분당 정치 하면 이때는 이제 그 서인과 주로 남인이 이렇게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인과 남인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론이나 노론 측에서 주로 했고, 그 다음에 남인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안동 김씨, 그 다음에 이제 풍양조씨, 뭐 이런 사람들이 안동 김씨에 안동 김씨 하면 이제 조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풍양조씨 하면 조만영이,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세도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시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왕들에 대한 이야기 좀 알아야겠죠. 그러면 통치체제 정비기는 어떤 왕들이 제의하고 있었을까? 그죠? 우리가 조선시대 왕을 할 때는 태정, 태세, 문단세 그렇죠? 그걸 한번 해놓게 하겠습니다.
태조, 태정, 정종, 태정, 태세. 그 다음에 이제 세종, 태정, 태세, 문종. 그 다음에 이제 단종, 단종을 또 몰아낸 세종, 태정, 태세, 문단세, 애종, 애성, 성종. 여기까지가 이제 이 통치 정비 때 제위했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종 때 살인들이 1차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연산군, 애성, 중종, 중종 반종으로 쫓겨나죠. 애성, 영중, 인종, 그 다음 명종, 그 다음에 선조 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훈구파가 1차 등용되죠. 그 다음에 중종 때 2차 등용되죠. 그 다음에 선조 때는 3차 등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 등용이 되면서 훈구파가 완전히 정권을 잡고 조선 후기를 일으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분당기시에 이루어진 거, 이 선조,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예요? 광해군이죠. 광해군. 그러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연중, 인명성, 광, 인조, 효종, 현종, 그 다음에 숙종이죠. 이 숙종 때 이제 분당 정치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당 정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당 전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경신왕국, 기상왕국, 갑술왕국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탕평계를 져요. 이제 경종이라든가 장희빈 아들이 경종, 그 다음에 유명한 영조, 그 다음에 정조. 우리나라의 그 르네상스 시대라 할 정도로 유명한 두 왕이 있죠. 이 왕. 그리고 이제 세도 정차에서는 어린 왕이 이제 왕이 오릅니다. 누구요? 순조. 순조는 11살 때 오르죠. 헌종은 8살 때 헌종. 그 다음에 철종은 19살 때인데 뭐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뭐돼요? 대외관계를 좀 알아볼게요. 대외관계. 그래서 대외관계. 여기는 이제 지배층이 되어 있죠. 지배층. 여기는 그때 제2왕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외관계. 대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그 다음에 이제 홍건조, 여구가 있다 했죠.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명나라가 이제 씁니다. 중국에서 명나라가 섰고, 그 다음에 일본이 섰겠죠. 그 다음에 여진족이 큽니다. 여기 살인들은 실제로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인파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해군, 인조효종, 인효영을죠. 그래서 인조 때는 우리가 청나라의 후금이 청나라 또 이름 고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정묘호란이라든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 다 후금, 청나라가 했던 길 아닙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나라가 계속 갑니다. 이게 명나라 망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어쩌냐면 서양 세력도 우리나라를 괴롭힙니다. 특히 이제 1832년 같은 아머스토가 영국의 상선이죠. 얘도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개항을 하라 이런 일을 합니다. 그때 개항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동시대에서 통치체제 정비, 사림의 성장기, 분당 정치의 변화, 그리고 이제 탕평, 그리고 이제 세종정치. 그런데 여기에서 훈구파, 살인파 계속 나오는데 그 훈구파, 살인파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것은 전기 때는 훈구파고 후기 때는 살인파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신진 4대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훈구파, 살인파로 발전했는가? 신진 4대부 하면 뭐예요? 우리가 중국 송나라 때도 지배계층 4대부죠. 우리나라도 이제 신진 4대부가 고려시대에 이제 등장한 거죠. 왜냐하면 고려하고 송나라가 같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4대부 하면 고려 말 때 실제로 신진 4대부 하면 뭐예요? 고려시대 그 무신 종고 때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정계 진출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민왕 때는 공민왕의 그런 그 개혁 정치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그런 세력을 넓힙니다. 그런데 곤문세족과 이 싸움에서 졌죠. 그래서 이제 뜸하다가 나중에 고려 말에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과 힘을 합쳐가지고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을 세울 때 거기에 참여한 세력들 이것을 급진개합화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서 야 고려 왕실을 인정을 해라.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이 사람들이 온건 개혁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급진개혁파고 급진개혁파. 그리고 야 고려는 다 망한 이 왕국이야. 그러니까 없애버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것이 이제 급진개혁파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준, 그리고 권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반대해서, 자, 불사이충이다. 절대 왕을 둘이 모실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고, 이 고려 왕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잘못된 고쳐가지 마냐. 근데 점진적 개혁하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온건 개혁파 이렇게 말해요. 온건 개혁파.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정몽주 있죠? 정몽주. 이방원한테 죽었던 정몽주. 그 다음에 이색. 그리고 이제 길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급진개혁파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종 때, 성종 때까지 계속했던 사람들이 한명회 같은 사람. 한명회. 한명회는 꼭 우리가 고려시대 때 이장염이 있다면 조선시대 한명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유자광. 이 사람도 아주 모사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온건개혁파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낙향.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살인파가 드디어 이제 조선의 정치에 입문한 것이 성종 때 1차 등용 가장 대표적인 김종직이죠. 그 다음에 2차 중용 때는 조광조, 김효사로 이제 실행됐던 사람. 세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등용돼서 신진살인들이 이제 살인파로서 이제 완전히 정계를 진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야? 바로 이제 김숙자라는 게 있고, 김숙자. 그 다음에 김종직이. 근데 여러분이 그 모사 때 있었던 그 조이제문 사건 있죠? 그때 이제 그 제자, 김종직이가 있었죠? 그 제자, 김일송. 그렇죠? 김일송이가 있었고, 거기에 비싼 김광필이가 있었고, 김광필이.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조광조라는가, 조광조, 이연적,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율곡 이의를 말하고 성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식이라든가 남명 조식, 그리고 이황 선생. 근데 여기에서 이의가 있으니까 얘가 서인이죠. 서인이 있고, 여기는 이제 동인이 되는 겁니다. 동인. 그런데 이거 동인과 서인이 바뀌게 된 것은 뭐예요? 이조 전량기 때문에 바뀌어요. 이조 전량기라는 것은 이조와 병조에는 인사권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조 정랑 자랑 그런데 이것을 서로 가져가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용훈과 신의겸이가 싸우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그때 나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인은 그런데 동인이 이제 어쩌냐? 바로 이제 이 남인과 북인과 남인으로 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인과 남인, 북인은 광해군 때 정권을 잡아요. 그런데 인조반정 때 바로 이제 몰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인은 계속 간 거죠. 남인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남인은 이렇게 쭉 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서인과 남인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남인, 그렇죠? 서인과 남인. 북인은 이미 이제 이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훈구판호 마찬가지로 이제 사화를 거치면서 이제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중종 때가 되면 거의 그 살인파는 이제 정권을 잡은 대신에 훈구파는 이제 역사 속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서인이라는 것을 이제 쭉 간다. 근데 서인하고 남인이 분당 정치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현종 때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종 때 기해예송이 있고, 예송 논쟁이 있어요. 예송 논쟁.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그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을 건가, 그 기간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서인이 처음에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이 차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님 되고 아니요. 소윤세자가 원래 장남이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기해예송이 있었습니다. 기해예송 때는 서인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상복을 입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 기해예송 다음에 가빈예송이 있어요. 가빈예송인데,
가빈예송 때는 바로 이제 다시 남인이 또 1년을 주장해가지고 효종 비가 죽었을 때는 잘 돼요. 이렇게 서인과 남인이 분당을 잘 했어요. 그런데 숙종 때 바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경신왕국이 터진 거예요. 경신왕국이라는 것은 그 허적이 원래 왕의 의무를 좀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그냥 서인들이 그 남인 허적을 아주 그냥 모함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핍박을 가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야 남인을 그렇게까지 벌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때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남인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강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노론과 소론 나는 것이 바로 이제 서인이다 그러죠. 자, 그런데 경신왕국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경신왕국 다음에 기사왕국이에요. 기사왕국 때는 다시 남인이 이제 정권을 잡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이제 서인이 잡는 거고.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이제 또 갑술왕국이 있어요. 갑술왕국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장희빈을 사사하면서 실제로 이제 노론과 소론이 동시에 정권을 잡아요. 그러다가 끝내는 그러니까 여기 사가 세 개 있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다시 말하면 경신왕국은 서인이, 그 다음에 기사왕국은 남인이, 다시 갑술왕국은 노론과 소론이 그죠. 그런데 이제 장희빈이가 죽고 나니 거죠. 바로 소론에서 바로 경종 때 뭐가 어떤 사건이냐면 신임사화가 있어요. 신임사화가 있었는데 이 신임사화로 이제 소론이 정권을 잡죠. 소론이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론도 쭉 가다가 바로 이제 언제예요? 바로 이제 쭉 가서 영조 때, 이 영조. 자, 영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에 넣어서 죽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이모화변이라고 해요. 이모화변이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이 이모화변 때 실제로 이제요. 바로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시파 그럽니다. 시파. 그 다음에 아이고 사도세자고 잘 죽었어. 이거 벽파라고요. 벽파. 그래서 시파와 벽파로 나눈 것이 바로 영조 때 이모화변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경종 때 신임사화로 소론이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여기에 기해송과 가빈해송을 통해서 분당 정치에 그런 틀이 잘 유지되다가 숙종 때 그런 황국 정치로 변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신진사대부의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조선 후기의 지배계층의 그런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조선시대에는 1392년 이성이 세웠다 그러죠. 왕은 27명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518년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통치체 정비기, 사림의 성장기, 분당 정치기, 평평 정치기, 세도 정치 꼭 알아야 됩니다. 세도 정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림이 이제 오면서 이렇게 세 차례 거치면서 이제 전국을 지배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변화,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게 된 것은 2조 전랑직 때문이다. 2조 전랑직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인과 북이 된 것은 이제 정철이가 제일 바뀌어서 원래는 기축국사락에서 정철이가 이 동인을 엄청나게 핍박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건재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정철이가 유배도 되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당하는 것이 북인 남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경신왕국 때 남인들의 그런 처벌을 강하게 하자, 온건하게 하자, 이것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게 된 이유고, 그리고 신임사화와 이모화변 때 바로 사도세자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분파가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한제국과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시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